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꼬꼬마 부부였죠. 너무 좋아 무턱대고 결혼까지 했어요. 양가 집안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다 보니 지금에 와선 장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단점은 치명적이었죠. 모든 부분에서 서툴렀고 그래서 시모에게 더 많이 휘둘렸어요. 하지만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남편의 1순위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의 단단한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 모든 순간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좀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엄마와 딸처럼은 못 지내더라도 시모랑 한 가족이 됐으니 최대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가운 성격이 아닌데도 시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모는 예쁘게 봐줄 법도 한데 그런 제 노력에도 매사에 냉정하고 퉁명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좀 원망스럽기는 한데 그때 어린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탓했었거든요. 스스로 내가 좀 더 야무진 며느리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매일 자책하고 속상해했어요. 시집와서 시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너는 어려서 뭘 모른다는 라는 말이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생활력 가지고도 엄청 구박받았죠. 시모는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벽을 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과 갖은 음식들을 차려줘도 시큰둥했죠. 그렇게 10년 넘는 생활을 함께 지내다 보니 웬만해서는 저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듣는 데에 저는 10년이나 걸렸죠. 그래서인지 그냥 시모는 원래 저렇게 시니컬한 사람이구나 적응해버렸어요. 시모가 좀 서운하게 대해도 나한테만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며 잘 넘길 수 있었고요. 시모는 남편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사소한 거라도 표현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족한 결핍 같은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를 언제나 가족처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때면 저에겐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됐죠.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저도 이젠 살림왕이 됐고 시모도 예전처럼 저를 혼내거나 윽박지르진 않았어요. 어쩌면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시모에게 무조건 잘 보이고 싶었고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바람에 더 못 친해졌는지도 몰라요. 나이 들수록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지냈죠. 제 주변만 둘러봐도 시댁이랑 안 싸우면 다행이었지 시모랑 엄청 살갑게 지내는 사람들은 몇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 흔한 고부 갈등 없이 평범하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결혼 10년 만에 저와 시모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게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죠. 그 변화의 계기는 바로 해외여행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사는 게 빠듯해서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은 따로 가보지 못했어요. 가까운 국내 여행도 마음먹고 가도 아주 짧게 1박 2일 정도 다녔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 떠나는 거 양가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고집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해외까지 먼 길 떠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셨어요. 가족여행은 가까운 국내로 가고 싶으시다고 다음을 기약했죠. 의외로 무뚝뚝한 시모가 무조건 같이 가고 싶다고 좋아했고요. 남편은 오히려 말렸어요. 불편한 자리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남편과 저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저와 시모는 정말 모녀처럼 잘 지냈어요. 시모는 여행 내내 평소보다 싱글생글 아주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여행이 주는 좋은 에너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네요. 이상하게도 시모가 엄청 즐거워하니까 저 또한 몇 배로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떠나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이런 시간 갖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마지막 날 시모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세요? 아이고, 정말 내가 주책이다.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참으려 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 어머님,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잘 둬서 이런 호강을 하네.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디 이런 바깥 세상 구경이나 했겠니? 지금껏 표현은 잘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솔직히 너희끼리 여기 왔어도 상관없었을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도 함께 여행 가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며느라, 정말 고맙다. 이 추억은 내가 평생 가슴에 두고두고 간직하마. 시모는 저희 부부랑 떠났던 해외여행이 엄청 인상적이었는지 여기저기에다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듯 했어요. 게다가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한 동남아 여행이라며 톡 프로필 사진을 저와 찍은 사진으로 도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성격상 절대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뿐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제 칭찬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리고 저 역시 저를 보는 시모의 눈빛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말투도 너무 사근사근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애정이 뚝뚝 흘렀죠. 하지만 10년 만에 제게 표현했던 시모의 관심과 애정은 얼마 안 가서 차게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짧았으면 저는 꿈이라도 꾼 줄 알았다니까요.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고 저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냥 찬밥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였다니까요. 그 새로운 식구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나이 터울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죠. 저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시집온 동서를 보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도 동서처럼 저렇게 맑았고 어렸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막 더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동생을 키우다시피 해서 저 또한 시동생이 남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동서 역시나 어려서 제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련님은 제 험난한 결혼 생활을 봐왔기에 문득 동서가 시모랑 잘 지낼지 걱정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동서 잘 부탁한다고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형수님, 이 사람 잘 좀 부탁할게요. 아직 기본적인 살림도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워낙 무섭잖아요. 많이 혼나지 않게 착한 우리 형수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죠. 어느새 다 커서 꼬마 신랑이 됐네요. 걱정 마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줄게요. 동서, 나도 드디어 동서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지내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안 무서워요. 가끔 츤데레 같은 면은 있으신데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전혀 안 무섭던데?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어요. 되게 예뻐해 주시던데. 어머,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내가 동서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나 도와줄게. 네, 편하게 하세요.
말씀 감사해요. 동서는 분명 계속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조금 새침해 보였어요. 저는 아직은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제가 시모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제가 20대 때 겪은 시모는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동서가 무척 걱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곧바로 제게 시모에게 엄청 예쁨 받는다고 말하니 저는 질투는커녕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비유를 하자면 시모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랑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시모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제게 달려와서 뜬금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더라고요. 예, 깜짝이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혹시라도 우리 새아가한테 시집살이 하려거든 당장 꿈 깨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내 말은 너 혹시라도 10년 먼저 결혼했다고 우리 집 귀하디 귀한 새 가족한테 이상한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요즘 말로 그 뭐니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니? 혹여나 못 연장자라고 알려준답시고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 새아기 앞으로 너는 이 시엄마만 믿어라. 알겠지? 농담이라 하기에 시모의 말은 너무 따끔했고 그 표정은 저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서 앞이니 민망하더라고요. 시모에게 며느리라 하면 당연히 저도 포함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저는 마치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동서에게만 우리 귀한 며느리라 칭하면서 뜬금없이 제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누가 보면 제가 동서한테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군요.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왜 그래? 우리 형수님이 그럴 사람이야? 너는 이 녀석아, 네 형수 편 들기 전에 새애기나 잘 챙겨. 다행히 그 상황이 저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나 봐요. 시동생 역시 황당하다는 듯 흥분한 시모를 뜯어말렸죠.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튀겨가며 제게 말했어요. 어린 동서가 혹시라도 마음고생하지 않게끔 눈치 주지 말고 잘 챙기라고요. 제게 신신당부하는 시모를 보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맹세코 동서를 미워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괜히 시모가 동서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음이 확 상했죠. 그런데 동서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짱!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아유, 예뻐라. 어쩜 저렇게 애교가 흘러넘칠까? 색이 너 보면 안 좋았던 기분도 다 좋아져. 분명 그 상황에서 동서가 할 적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서 그런 거겠지 넘어가기엔 동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고 찝찝했어요. 게다가 동서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갓 결혼한 서방님이 엄마에 이어서 너까지 눈치 없이 굴지 말라며 새색시인 동서를 혼내는 바람에 저도 따로 말은 덧붙이지 않았네요. 대신 어머님께는 참지 않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걱정 마세요. 저는 워낙 누구한테 미운 말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시모는 제 말 듣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는 듯 했어요. 동서는 둘째치고 갑자기 제가 시모한테 왜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집에 가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분석해보려 했어요. 분명 여행 후에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적대적인 시모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발길 딱 끊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10년 동안 시모에게 아무리 혼나도 시댁에 안 가겠다는 말은 해본 적 없는 저였거든요. 남편에게 시댁에 혼자 다녀오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남편 엄청 놀라더군요. 당신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야, 별일 없었어. 나 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어머님 댁 다녀올래? 그래, 푹 쉬고 있어. 그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하기다. 알겠어.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딱히 꼬집어서 말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나를 갑자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고 새로운 동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엔 너무 유치하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혹시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꼭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정말 그게 제 자격지심이거나 오해라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시댁에 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제게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날 좀 많이 예민했던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저의 확대 해석이 아니라는 걸 시댁 가서 확실히 알았네요. 시모와 동서는 이제 대놓고 저를 배제하더군요. 둘은 저를 두고 눈길 한번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그러고 둘이서 주말에 같이 쇼핑 가자, 데이트하자는 둥 둘만 하는 이야기만 계속했죠. 애초에 낄 생각도 없었지만 너무 티나게 저를 무시하는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또 백화점 갈까요? 엄청 맛있는 디저트 집이 새로 오픈했대요.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야지. 역시 어머님 최고. 그럼 저번에 먹었던 솥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후식으로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 아무렴. 우리 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난 네가 좋으면 다 좋아.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며느리랑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말이야. 진짜요? 저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걸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세상 어디에도 없대요. 아이고, 참 말도 예쁘게 하지. 오랜만에 얼굴 본 저에게는 너 왔냐고 대충 말하더니 동서에게만 대놓고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저는 그냥 생각에 잠겨서 묵묵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만 하고 금방 나가야지 생각했어요. 사실 설거지도 내팽개치고 집에 갔으면 됐는데 세월과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무장갑을 꼈거든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동안 외로웠어. 아들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 이제 수연이가 내 딸 되어주는 거다. 저를 옆에 두고 대놓고 동서에게만 딸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동서 나이 때 시모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 땡 하고 찬바람 불었던 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딸 어쩌고 했던 시모라서 그 심경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급하게 끝내고 어머님 옆에 일부러 앉았어요. 이후로 시댁에 다시 안 온다고 해도 쌓인 서러움은 다 토해내고 싶었죠. 어머님, 저 조금 서운하라고 해요. 저는요? 저도 좀 껴주세요. 정말 10년 동안 저는 아무런 힘이 안 됐어요. 저번에 여행 다녀와서는 저보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었잖아요. 시모에게 대놓고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시모가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어머, 너는 갑자기 징그럽게 왜 붓고 그러냐? 나이 어린 동서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고. 에이그, 저리 좀 가라. 왜 옆에 앉아서는? 그리고 그건 여행 가서 잠시 기분 좋아서 그랬던 거지. 시모는 기겁하며 저를 온몸으로 피했어요. 여행 보내줘서 고맙다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며 울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잘 지내보려는 내 노력들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싶었고요. 항상 나만 진심이었구나. 아주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얼얼한데 그때 구박받는 저를 보고 동서가 푹 하고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동서가 어찌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급하게 동서 데리고 자리를 뜨는 시모 때문에 뭐라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날 기회를 피했어요. 신경 끄고 안 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희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둘이 오붓하게 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데도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굳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 했거든요. 시모가 좀 냉정하고 까칠했어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이 들어서 노망이라도 든 건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시부 제사를 지내러 간 날 저는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실은 저 말고 남편이 먼저 시모의 차별에 터졌네요. 아버님 제사라서 저희 부부 나름 최대한 일찍 온 거였는데 시모는 동서랑 거의 다 했다며 투덜거렸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제가 다 했는데 고작 오늘 한 번으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시모에게 말했죠. 그래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장남이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한 건 정말 잘된 일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조건도 안 보고 아무나 하고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좀 기우는 느낌이 들었었지. 그런데 이제 새애기라도 우리 집 균형을 맞춰줘서 다행이야. 역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나는 우리 새아가 덕에 요즘 살맛이 난다. 결혼할 때도 누구는 텅텅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왔지만 우리 아가는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지. 시모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했어요. 시동생이 없었던 터라 동서도 대놓고 그러는 시모에게 좀 놀랐는지 저와 제 남편 눈치를 봤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시모의 날것인 모습에 꽤나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남편은 금방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란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엄마, 지금 이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엄마 아들인 나도 모욕 주는 말이에요. 내가 뭘? 넌 어디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냐? 아니 어디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렇잖아. 네가 훨씬 아깝잖아.